일본에서 연일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19 감염증 백신 접종 과정에서 식염수를 접종하거나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일이 일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넷째 주에 접어들면서 백신 관련 사고가 일본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매일 발생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오해하기 쉬운 이상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얇은 백신이라는 용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에 따르면 얇은 백신은 접종에 사용한 병에 다시 생리 식염수를 주입하여 백신을 헹군 식염수를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도되고 있는 것이 물타기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저 물에 불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집에 한 방울도 없이 비어있는 간장병이 있다고 가정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장병을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선 병에 간장이 없는데 그 병 속에 물을 넣어 세척하고 그 물을 얇은 간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병 속을 씻은 물에는 병 안에 묻어있던 극소량의 간장이 물에 녹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물에 가깝고 간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묽은 간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껍데기만 위스키 병인 술병을 물로 씻어서 그 물을 희석된 위스키라고 말하고 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일본 언론을 통해 희한한 단어로 보도되고 있는 얇은 백신은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백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극히 소량의 백신이 묻은 병을 세척한 생리 식염수를 여기저기 접종장에서 주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해 두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백신 사건은 일본 전역에서 매일매일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토요일 오전에 도쿄도 고토구에 위치한 아리아케 스포츠센터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집단 접종을 준비하고 있었고 노인 125명이 접종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접종이 끝난 뒤 백신이 담긴 주사기가 남아도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미 한 차례 내용물을 쏟아낸 폐 백신 빈병에 다시 생리 식염수를 부어 충전한 뒤 5명에게 접종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5명이라는 인원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접종 중인 백신 한 병에는 원액 0.45ml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 1.8ml의 생리 식염수로 희석하여 1인당 0.3ml씩 주사하게 될 것입니다. 총 2.25ml의 백신을 0.3ml씩 7.5명에게 접종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반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낭비되는 분량이 있어서 백신 한 병당 5명 정도만 접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개발된 특수 주사기를 사용하면 접종 횟수를 5회에서 7회까지 늘릴 수 있고 현재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 주사기는 6회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5명 접종자 중 5명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던 주사기는 특수 주사기가 아닌 일반 주사기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25명의 고령자에게 접종했다는 것은 백신 원액이 들어간 25개의 바이알병이 해동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잘 정리하고 희석이나 주사기 충진 작업을 했다면 125명이 전부 안전하게 접종했을 것이고 백신이 부족해서 빈병을 세척해 그 물로 접종하는 이런 어이없는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희석 관련 설명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본 전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처는 상투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건강에 해는 없다라고 반복하면서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5명 중 누가 물만 접종한지 모르기 때문에 전원을 관찰 대상으로 하고 항체 검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5월 24일에 규슈, 후쿠오카현, 구르메시의 대규모 접종장에서 6명에게 식염수를 접종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신을 맞은 사람은 714명이나 됐고 그중 6명이 식염수 접종이 되어버렸는데 도대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도된 숫자를 해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백신 한 병당 6명이 접종할 수 있는 특수 주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714명이란 한 병당 6명씩 계산으로 총 119개의 백신 원액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런 수로 계획할 리가 없습니다. 120개의 백신 원액을 720명으로 계획하고 당일 취소 등으로 714명분,
119병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보니 118병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한 병 6명분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의사가 접종한 주사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일본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부분에서 엿볼 수 있는 현장의 허술함은 상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에 대한 구르메 씨의 발언입니다. 해당 시는 714명 전원에게 2차 접종을 한 뒤 항체가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3차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딱 6명만 항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3차 접종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구르메 씨는 향후에는 백신 희석 순서나 희석 후 빈병을 철저히 관리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것은 각각의 지자체가 제각각 희석 순서나 빈병 관리법을 고안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본질적인 접종 체제에서 매뉴얼 정비까지 검토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일본에서 그러한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정부도 언론도 난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사고를 보도한 마이니치 신문은 기사 내용 끝에 사용된 작은 병에도 약간의 백신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역시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6회 접종할 수 있는 특수 주사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개의 백신에서 0.3ml씩 6명분으로 정확히 나누지 않으면 규정량의 백신액을 주사할 수 없습니다. 한 병 한 병 손으로 희석하고 손으로 주사기에 채워가는 백신 사용으로 도대체 몇 병에 근소한 백신이 남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118개의 백신병에 모두 상당한 양이 남아 있었다면 6번째 주사기는 모두 0.3ml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0.2ml밖에 들어있지 않는 주사기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희석시키는 식염수를 1.8ml보다 많이 넣은 정말 얇은 백신을 만들게 되어 그것을 714명 전원에게 접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접종인은 모두 효과 없는 백신을 맞았을 것이라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용된 빈병 안에 약간의 백신이 남는다라는 사태를 경시하고 형태만 접종한 것으로 보이게 하면서 할당량 소화라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작게 기술한 한 줄은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발생해버린 이런 사태를 비추어 볼 때 병을 씻은 물만이라든가 물거품으로 모양을 낸 진짜 묽은 백신이라든가 정말 물만 있다라는 총체적인 상황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5월 18일 나라현 고조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서 접종에 사용된 바늘이 있는 주사기를 다른 사람에게 재사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타인에게 사용된 바늘이 잘못 꽂힌 노인은 컨디션에 이상이 없다라고 5월 19일 시점에 보도되었지만 하루 이틀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조씨는 에이즈와 같은 감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 검사를 하는 등 관찰을 계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일본은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접종률만을 높이기 위해 마구잡이 접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교민이나 유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